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주말이죠? 네, 모두 주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월요일까지 쉬게 되는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건강도 잘 챙기시고 힐링도 하시면서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기사를 봤을 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리플과 시티뱅크 간의 파트너십 주장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XRP에 대한 가격 폭발을 예상하면서 펀더멘탈을 강조하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시티뱅크 같은 경우 연준을 이루는 사립은행들의 집합체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이 연방준비제도는 국가 소유가 아니라 국립은행이 아니라 그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하나의 집합체일 뿐인 거. 위키백과 백과사전을 읽어봐도 연방준비은행을 국립은행이라고 오해하지만 이 사실은 사립은행들, JP모건이라든지 시티라든지 웰스파고 등등 그 은행들의 집합체로서 지분율 100%를 소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약간의 지분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그 사립은행들의 집합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어느 정도 점령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뉴욕 멜론은행, 시티, PNC,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등 이 사립은행들의 집합체가 모여서 연준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이 시티뱅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리플과 어떤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는지 좀 볼까요? 작년부터 이 시티그룹은 블록체인 주식 토큰화를 계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올해 2월 달에는 이제 완전한 성공을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티뱅크의 고객들, 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토큰 서비스를 통해 이제 슬슬 예금에 대해서 디지털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시티뱅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커스터디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놨죠. 시티의 공식 홈페이지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었을까요? 바로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코어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부분은 역시나 메타코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시티뿐만 아니라 HSBC, 독일의 대형은행, 디지방크 등등 굉장히 많은 전 세계 기득권 은행들과 이미 메타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플러스 알파로 영국을 필두로 한 그 BCB 그룹, 그들 역시도 메타코와의 새로운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면서 모든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커스터디할 수 있는,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는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메타코 쪽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솔루션이 구현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시티그룹의 주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기업 개요를 통해 대주주 현황을 봤을 때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 세계에 돈을 움켜쥐고 있는 빅4 자산 운용사들이 모두 들어와서 이런 미국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사립은행들의 집합체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요. 역시나 디지털 커런시 그룹 뒷배는 나스닥과 마스터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분 50%를 차지하고 있는 마스터카드의 쩐주로는 역시나 여기도 시티뱅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타코와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리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파트너십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시티의 운영 전문가인 이 샨논 트러프는 XRP가 7개월 내에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측한 바 있었거든요. 올해 2월 달에 이런 예측을 했는데 과연 왜 금권 세력에 있는 운영 전문가가 XRP에 대한 가격 상승을 이렇게 크게 예측을 했는지,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나온다면 폭발할 수 있는 시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전 언제 끝날까 하루하루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사라 넷번 판사가 어떻게 합의금을 조율하면서 리플과 SEC가 서로 주장하고 있는 합의금에 대한 협의점을 만들어낼지. 하지만 그 사라 넷번 판사는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고 XRP에 대한 유틸리티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공평한 결론을 만들어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차피 작년 7월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는 not security, 증권이 아니라고 어느 정도 떡밥을 던져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리플사에 조금 더 유리하게 합의금을 조정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멀지 않았죠? 5월 6일에 어떻게 브리핑이 나오면서 리플과 SEC의 그런 스탠스가 결정이 될지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하나의 타임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한 발 떨어져서 여유 있는 스탠스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링크드인을 통해서 제가 하나의 회사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바로 이름은 NetXD입니다. 이 NetXD Incorporation 같은 경우는 은행과 이 핀테크 기업에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거래 뱅킹 플랫폼을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 솔루션 회사거든요. 이 NetXD가 미국 연준에서 고안한 FedNow 서비스와 연결되면서 서비스 제공업체로 참석하며 가치의 이동을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퍼즐을 맞추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NetXD라는 회사, 이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리얼타임 페이먼트, 연준에서 지금 고안하고 있는 실시간 결제망 네트워크용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이제 슬슬 클리어링 하우스 TCH의 이 새로운 RTP 기반 금융 메시징 표준이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4월 10일 날짜로서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완전히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마이그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의 마무리가 이 시기와 맞물리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정말로 이 NetXD라는 회사가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 그 가치의 이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로서 클리어링 하우스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FedNow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 사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당연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더 페더럴 리저브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FedNow에 대한 서비스 참가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 정말로 NetXD가 포함이 돼 있으면서 FedNow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참여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제 대리인, 유동성 공급자가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인증된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나스트라, ACI 월드와이드, 볼란테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NetXD가 정말로 들어오면서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는 이 FedNow 서비스를 정말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증된 서비스 제공업체를 누르면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ACI 월드와이드도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뉴욕 멜론 은행도 있네요. 최적화 회사 ECS 핀뿐만 아니라 영국을 기반으로 한 결제 솔루션 회사 이 피나스트라도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그 NetXD가 여기 그대로 포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자라든지 볼란테 테크놀로지 이런 친구들이 모두 들어와서 리플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FedNow 서비스라고 하는 연준에서 고안한 24/7 언제나 가치를 이동할 수 있는 이 인스턴트 페이먼트가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SEC로는 누르고 있지만 FedNow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XRP를 거래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거 아직 대중들에게 공표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FedNow를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알게 모르게 XRP를 통해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면서 가치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FedNow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이 금융기관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약 400여 개의 금융기관이 지금 FedNow를 사용하는 것도 맞지만 아직까지 방관하고 있는, 아직까지 FedNow를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메이저 금권들도 있다라는 것은 알아줘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연준이 최근 발표한 참가자 목록에 따르면 미국의 10대 은행 중 아직까지 이 FedNow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은행들도 있다라는 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PNC, 캐피탈원 파이낸스는 아직까지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모건 체이스, 웰스 파고, BNI 멜론 같은 경우는 이미 FedNow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참여자 금융기관들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XRP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높아져만 가면서 이런 시스템이 국경 간 결제 시장 그 수조 달러 스위프트망에 연결이 된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그 완전한 시점, 그 금융 메시징 표준이 모두 공존하는 서막은 내년 11월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볼란테 테크놀로지, ACI 월드와이드, 테메노스, 이스제스핀, 핀나스트라 모두 리플렛과 연관성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사에서 봤던 이 넷XD라는 회사도 역시나 페드나우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미국 결제 시스템을 조금씩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 문명은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대중들에게도 알리는 그 시점은 그들이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리플렛과 함께 간다라는 것은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빠르게 한번 훑을게요. 피나스라는 즉시결제로 이 잽선뱅크와 연합을 강화하면서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제가 공식 문서를 해석해드린 바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볼란테 테크놀로지에서 파생된 이 볼페이 같은 경우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리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을 중요 파트너로 보면서 스위프트의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그리고 리플 비자의 B2B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ACI 월드와이드를 봤을 때 스위프트의 약 9%, 미국에서는 30%의 트래픽을 차지하면서 여기도 보이시죠?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디스트리뷰 레저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한 리플 네트워크까지 모두 다 연결 지으면서 국경 간 결제, 즉시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 부분 일환으로 역시나 ACI 월드와이드에서 이제 슬슬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 대중들에게 힌트를 주면서 리플은 결제 메커니즘에 초점을 둔 하나의 스타트업이라고 소개하면서 UBS, 산탄데르, 스탠다드 차타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것을 공표하고 있었고요. 역시나 이 블록체인 최대 컨소시엄 R3를 인용하면서 예치금 계좌라고 불리는 노스트로와 보스트로 계좌를 완전히 없애면서 5초 만에 빠른 결제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 XRP 결제 메커니즘으로 채택하면서 과거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테메노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갔을 때 이 파급 효과, 리플 이펙트를 역시나 리플이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과거부터 인베디드 금융을 구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은 뿌리를 확장하면서 역시나 이 테메노스를 통해 리플과 연결지으며 이 IBM 클라우드에서 결제 허브까지 이제 XRP 레저의 생태계에서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최적화 회사 ECS 핀 역시 스위프트, 세파, RTGS, 칩스, 페드와이어, 페드나우뿐만 아니라 리플까지도 모든 것의 연결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하나로 모두 연결되는 시장 인터레저 프로토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은행이 이 XRP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추가 수익 기회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추가 수익의 기회는 당연히 그 유동성을 해치는 부분 예치금 계좌를 없애면서 예대 마진으로서 전통 금융권들이 더 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돌려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페드나우를 채택하는 시점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고요. 이 실시간 결제가 변곡점에 가까워지는 그 시점 또한 그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생각한다?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와 연결성을 가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연준에서 고안한 페드나우 서비스 리플 네트워크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변곡점이 조금씩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보다가 제가 캡처한 그림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트위터가 너무나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역시나 리플을 하이라이트 치면서 ACI 월드와이드, 스위프트 그리고 리플을 통해 모든 은행은 이 스위프트의 핀터넷 그리고 GPI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디스트리뷰 레저 테크놀로지 분산 원장 기술 이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국경 간 결제, 실시간 결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 현재 리플의 파트너 ACI 월드와이드는 전 세계 스위프트의 트래픽 약 9%, 미국에서는 30% 정도를 지원하지만 ACI 월드와이드도 앞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리플 네트워크 그리고 페드나우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광범위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피터 브렌트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이번 바닥 지키면 강세장 패턴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베어 트랩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박스권 상황을 유지하면서 개미 털기를 하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터 브렌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개미들이 털릴 만큼 털렸을 때 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완전한 포모의 시장, 알트 시즌,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자산 시장에 큰 붐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경우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전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겠죠? 이 XRP가 암호화폐 시장의 반전을 이끌까요? 저는 예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록을 이끌고 있는 CEO 잭 도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월 총이익 10%를 비트코인 매수할 것이다. DCA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연말까지 2,400만 달러를 사들인다라는 그런 포부를 제시하면서 우리 또한 반드시 리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적립식으로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ETF 시장은 점점 더 커지겠죠. 유럽 2위 은행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최대 은행 이 BNP 파리바도 이제 슬슬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전통 금융의 돈들이 조금씩 ETF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와 병렬적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BIS를 기반으로 디지털 파운드 재단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금융기관들, 중앙은행들은 계속 CBDC,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의 일환으로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 코인베이스를 언급하면서 캐나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BOJ, 일본의 중앙은행 역시 CBDC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근데 참 신기해요. 영국을 필두로 한 이 디지털 파운드 재단에서 왜 캐나다의 이슈, 일본의 이슈, 한국은행의 이슈를 여기서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여기에 주인은 누구일지 우리는 공부를 통해 알고 있죠. 이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회장은 바로 다름 아닌 리플의 정책 책임자 수잔 프리드먼. 이미 리플은 그 CBDC의 세상을 구현하고 만들 수 있는 그 디지털 파운드 재단을 점령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바클레이스의 부회장도 들어있고요. 엑센추어의 고위급 인사 또한 들어가 있네요. 그와 일맥상통하게 이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에도 리플의 글로벌 파트너십 책임자 안토니 복지가 왜 들어가 있는지, 그 외에도 디지털 파운드 재단, HSBC, 엑센추어, 월드뱅크, 서클, 비자, 스탠다드 차타드 그들끼리의 기득권 대열이기 때문에 자리 바꿈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CBDC의 세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상, RWA, STO의 시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은 이 해시키 그룹 산하에 있는 해시키 DX와 협력하면서 일본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XRP가 일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원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리플과 해스키 DX 4G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 대한 혁명에 이 XRP 레저에 대한 엔터프라이즈급 여러가지 플랫폼들이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거, 더욱더 XRP에 대한 유틸리티는 세질 수밖에 없는 포텐셜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어쩌면 일본에서 미국 달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XRP가 될 수 있다. 그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미국과 일본의 국가부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XRP를 이야기한 바 있었죠. 일본의 국가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이 GDP에 대비해서 3배 이상의 국가부채를 찍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의 이 재정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은 XRP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부터 SBI CEO 기타오 요시타카가 2015년을 언급하면서 모든 일본의 은행들이 리플의 XRP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예언했던 것이 점점 맞아떨어지는 퍼즐 맞추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우리는 여유 있는 스탠스로 그들이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는지 지켜보면서 꾸준하게 가치 투자 이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요. 또 너무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5월 6일에 사라 넷번 판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너무 급하게 마음먹기보다는 이미 문명은 정해졌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겠구나라는 여유 있는 스탠스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금일도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